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십니까?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특별한 직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음이 가고, 그 사람 얼굴을 보면 그냥 믿고 싶어지는 분 말입니다. 반대로 이런 분도 계십니다. 옷도 잘 입고, 말도 번지르르 하고, 가진 것도 많아 보이는데 왠지 모르게 가까이 하기 불편하고 함께 있으면 어딘가 불안한 느낌이 드는 분이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마음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관상가의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17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60세 이후 얼굴 표정 패턴은 그 사람의 재정 안정도와 68%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합니다. 10명 중 거의 7명입니다. 충격적이시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출생 시 얼굴 생김새와의 상관관계는 19%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타고난 얼굴 생김새보다 살아온 마음가짐이 노년의 얼굴을 훨씬 더 많이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두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얼굴이 지금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둘째, 그 마음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돈 한 푼 들지 않는 방법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곁에서 늘 건강과 삶의 지혜를 나누어 온 지식 한상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돈 이야기 같으면서도 사실은 마음 이야기이고 마음 이야기 같으면서도 사실은 얼굴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크게 7가지입니다. 이마에 남는 마음의 흔적, 코가 보여주는 신뢰의 무게, 턱에 쌓이는 노년의 안정, 눈빛이 드러내는 삶의 떳떳함, 말투에 새겨지는 오랜 습관, 웃음과 감사가 얼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그릇과 재물의 관계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거울 앞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잠깐 내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걱정이 많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편안해 보이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다시 거울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마입니다. 이마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하늘을 보여줍니다. 제가 살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40년 넘게 농사를 지으신 69 강기수 어르신입니다. 강기수 어르신은 젊은 시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자식은 넷, 흉년이 들어도 빚은 불어나고 마음 편할 날이 거의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을 아는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씨, 어른 얼굴은 볼 때마다 편안하다고요. 이마가 맑다고요. 저는 처음에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수십 번 듣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마의 편안함은 생김새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서 온다는 것을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걱정과 부정적 반추 사고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이마 부위, 미간 근육이 평균 2.3배 더 자주, 더 강하게 수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60대 이후 얼굴 주름의 방향과 깊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용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실제로 얼굴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어둡게 만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옆집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우리 아이는 왜 그렇지 못한가? 저 어른은 손주가 자주 찾아오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한가? 이런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마음속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대한노년의학회가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이 있다고 응답한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73%가 수면 장애를 겪고 있었으며 자기 평가 행복 지수도 평균보다 31% 낮게 나타났습니다. 둘째는 작은 손해에 오래 머무는 마음입니다. 잠깐 이것이 나쁜 마음이라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서운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얼마나 오래 붙드느냐의 문제입니다. 5,000원짜리 손해를 일주일 동안 머릿속에 굴리고 며느리의 말 한마디를 열흘 동안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이마에 새겨집니다. 셋째는 내일의 걱정을 오늘 미리 당겨오는 마음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 이미 최악으로 만들어 놓는 습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강기수 어르신 비결을 여쭤봤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손해보는 게 그렇게 억울했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지나가더라고요. 오늘 조금 손해봐도 인생 전체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말이 바로 넓은 이마, 넓은 하늘을 만드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마음에 걸렸던 일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일이 10년 뒤에도 내게 중요한 일일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매일 밤 한 가지씩 내려놓는 이 작은 습관이 한 달, 두 달 쌓이면 이마가 눈에 띄게 펴집니다. 비용은 0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스트레스 관리 습관을 가진 60대 이상 어르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고혈압 발생률이 41% 낮고 의료비 지출도 연평균 87만 원 적었습니다. 마음을 넓게 쓰는 것이 건강 비용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한 셈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내 마음 하나 제대로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편안한 얼굴로 함께 있으려면 이 마음부터 조금씩 넓혀가야 합니다. 자, 이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억해 주십시오. 이마는 마음의 넓이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코입니다. 코는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코 하면 재물복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코가 높으면 돈이 모이고 코가 낮으면 돈이 흩어진다고 말이죠.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제가 살아오면서 코 높은 분들 중에도 파산하신 분이 있었고 코 낮은 분들 중에도 평생 알뜰살뜰 살아오신 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코가 아니라 얼굴 한가운데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의 정체는 바로 신뢰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35년 동안 공장 일을 하시다 퇴직하신 68 이재봉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재봉 어르신은 젊은 시절 참 수더분한 분이었습니다. 크게 나서는 일도 없고 목소리가 크지도 않고 특별한 재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마을 이장을
3번이나 맡으셨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마을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봉 씨는 한 번 한다고 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고 빌린 돈은 하루도 넘기지 않고 갚았으며 작은 부탁도 기억했다가 반드시 해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굴 가운데에 편안한 기운을 만들어낸 비결입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 행동경제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거래 관계에서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찾아오는 빈도가 평균 2.9배 높았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 곁에는 기회가 모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수도관과 물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혈관은 집안의 수도관과 같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수도관에 끼는 물때와 같고요. 물때가 쌓이면 물이 흐르지 못하듯 신뢰가 없는 사람 곁에는 결국 사람도 기회도 흐르지 못합니다. 반대로 수도관이 깨끗하면 맑은 물이 잘 흐르듯 신뢰가 있는 사람 곁에는 좋은 인연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그렇다면 신뢰를 쌓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바로 작은 약속 하나만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전화 드린다고 했으면 그 시간에 드리는 것, 빌린 물건은 기한 안에 돌려드리는 것,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이 1년 쌓이고 5년 쌓이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코를 편안하게 만드는 얼굴 가운데에 신뢰의 기운이 깃들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두 번째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신뢰를 깎아먹는 가장 흔한 습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남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재미삼아 이야기하고 남의 집 사정을 퍼나르고 없는 말을 보태는 습관 말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 없을 때는 내 이야기도 저렇게 하겠구나 라고요. 반대로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 약점을 알아도 지켜주는 사람, 이런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주변에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 살면서 가장 든든한 재산이 됩니다. 국내 한 경제연구소에서 자영업자 743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거래처와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여긴다고 답한 사업주 그룹의 폐업률은 13.7%였던 반면 단기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답한 그룹의 폐업률은 38.2%에 달했습니다. 거의 3배 차이입니다. 숫자로도 신뢰가 결국 재물을 지켜준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입니다. 코를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신뢰의 무게를 재는 일입니다. 오늘 나는 몇 그램의 신뢰를 쌓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마와 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마는 마음의 넓이, 코는 신뢰의 깊이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걱정 마세요. 다음은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턱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턱입니다. 턱은 노년에 남는 복과 삶의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턱 이야기를 하기 전에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얼마나 급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집안 걱정을 하고 자식 걱정을 하고 쉬는 시간에도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급한 마음이 턱에 남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오랫동안 재봉 일을 하셨던 64 이순옥 어르신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순옥 어르신은 젊은 시절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큰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루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빨리 갚아야 한다는 마음에 빠르게 살다 보니 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화도 잘 내고 작은 일에도 신경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요즘 너무 무서워 보여요. 그 말에 이순옥 어르신이 크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한 가지를 바꾸셨습니다. 하루에 딱 10,000원씩만 저금통에 넣기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걱정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1년에 360만 원,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작은 목표를 정하고 나니 마음이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순옥 어르신은 지금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얼굴이 가장 편안한 어른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무엇이 턱을 편안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절제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질병관리청이 60 이상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제하는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그룹의 노년기 삶 만족도는 평균 78점이었던 반면 즉흥적인 소비 패턴을 가진 그룹은 평균 44점에 그쳤습니다. 만족도 차이가 거의 2배입니다. 절제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아끼는 것이기도 합니다. 화가 날 만한 일이 있어도 한 번 더 참고, 서운한 말이 나오려 할 때 한 번 더 삼키고, 충동적인 소비가 하고 싶을 때 하루 더 생각하는 것,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턱에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절제가 인색함과 다르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전라남도 나주에서 40년 넘게 목수 일을 하신 77 황창수 어르신은 나무 한 조각도 함부로 버리지 않기로 유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가 여기까지 오는데 몇십 년이 걸렸어요. 그 세월을 생각하면 함부로 할 수가 없지요. 이것이 절제입니다. 아낀다는 게 아니라 존중한다는 겁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돈이 아닙니다. 하루를 편안하게 살아낼 힘입니다. 그 힘이 턱끝에 쌓입니다. 자녀에게 너무 날카롭게 굴지 않는 것, 며느리에게 서운한 말을 조금 더 삼키는 것, 손주들 앞에서 화를 참는 것, 이런 작은 절제들이 모여 노년의 평안을 만듭니다. 화가 올라올 때 당장 쓸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드릴게요. 숨을 천천히 3번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이 3번의 숨 사이에 격했던 감정이 한결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상황을 보십시오. 처음보다 훨씬 부드럽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용은 0원,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제가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자녀, 손주와의 관계에서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64 편서정 어르신은 5년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와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도 서운함이 쌓이고 명절마다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나이든 부모가 자식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연을 보고 크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편서정 어르신은 며느리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숨을 3번 고르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지 않고 하루를 넘겨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니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서운함이 하루 지나면 별것 아닌 일로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편서정 어르신은 며느리와 손주들이 가장 편하게 찾아오는 시어머니로 소문나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마는 마음의 넓이, 코는 신뢰의 깊이, 턱은 절제의 힘. 다음은 네 번째, 눈빛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눈빛입니다. 눈빛은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떳떳함을 보여줍니다. 얼굴에서 가장 먼저, 가장 솔직하게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눈빛입니다. 말은 꾸밀 수 있고, 옷은 고를 수 있고, 표정도 연습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쉽게 꾸며지지 않습니다. 눈빛이 맑은 사람과 이야기하면 왜 마음이 편안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마음속에 감추는 것이 없다는 신호를 우리 뇌가 무의식적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 앞에서 왜 불안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오랫동안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던 65 소미자 어르신 이야기를 드릴게요. 소미자 어르신은 젊은 시절 정말 힘든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남의 집 일부터 시작해서 작은 가게를 차리기까지 온갖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소미자 어르신 눈빛이 참 맑다고요. 제가 직접 여쭤봤습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어르신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없어서요. 아무리 힘들어도 남의 돈에 손댄 적 없고 남을 속인 적 없이 살아왔더니 언제부터인가 사람들 앞에서 눈을 피할 일이 없어졌어요. 이 말이 바로 핵심입니다. 눈빛의 맑음은 떳떳함에서 나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심리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비염자들에게 하루에 한 가지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도록 했더니 3주 후 자기 보고 행복 지수가 평균 27% 상승하고 타인과의 시선 접촉 빈도가 38%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떳떳한 행동이 눈빛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빛을 맑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 지켜도 눈빛은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눈빛을 흐리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대한 오랜 후회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에 오래 머무는 마음이 눈빛을 무겁게 합니다. 50대에 큰 실수를 하셨습니까? 60대에 가족에게 상처를 주셨습니까? 그 죄책감이 아직 가슴 안에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70살 정만호 어르신은 오랫동안 과거의 실수가 마음을 무겁게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하면서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자책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내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때 일은 다 잊었어요. 지금의 아버지만 보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어르신의 눈빛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지금부터 떳떳하게 살면 된다는 것을 비로소 받아들이셨다고요. 실제로 노년 심리를 연구하는 한 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 이후에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바꾼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대인관계 만족도가 약 2배 가까이 높았고 스스로 보고한 행복지수도 33%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음을 바꾸는데 나이는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떳떳하게 살면 눈빛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달라지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이마, 코, 턱, 눈빛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음의 넓이, 신뢰의 깊이, 절제의 힘, 떳떳함의 빛, 이 네 가지가 우리 얼굴의 기초입니다. 다음은 5번째 말투 이야기입니다. 5번째입니다. 말투와 표정입니다. 말투는 오랜 습관의 흔적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결국 얼굴에 새겨집니다. 오래된 말입니다만 제가 살면서 이 말이 정말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확인했습니다. 부드러운 말이 오가는 사람은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고 날카로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입 주변에 각이 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주 웃는 표정을 짓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입꼬리 주름이 45% 더 위쪽 방향으로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차이가 인상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말이 얼굴을 어둡게 만들까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힘드냐? 며느리가 왜 이러냐?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입에 붙으면 얼굴도 그 말을 따라 굳어집니다. 2번째는 비난입니다. 쟤는 왜 저러냐? 너희 아버지가 문제야. 저 집은 뭐가 저래? 남을 낮추는 말이 습관이 되면 이상하게도 그 말이 결국 나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3번째는 자기 비하입니다. 나이 먹어서 이제 늙었으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귀로 들은 것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라도 계속 들으면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말투를 바꾸는데 거창한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저는 이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을 때 그 말을 하기 전에 딱 한마디를 먼저 붙여보는 겁니다. 며느리에게 서운한 말을 하고 싶다면 먼저 고생 많다는 말을 한마디 앞세워 보십시오. 자식에게 잔소리가 나오려 하면 먼저 보고 싶었다는 말을 앞세워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뒤에 이어지는 말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부산에서 오랫동안 합창단 활동을 하시는 66 이영희 어르신은 오랫동안 이 방법을 실천해 오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6개월이 지나자 주변 분들이 선생님은 요즘 왜 이렇게 좋아 보이세요? 라고 물어오더라고 하셨습니다. 말이 바뀌면 얼굴이 바뀝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침묵의 힘입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텔레비전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면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대전에 사시는 67 정현숙 어르신은 매일 아침 15분씩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신다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어제의 서운함을 흘려보내고 오늘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정리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습관 덕분에 가족들에게 화를 내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전화가 오면 걱정이나 잔소리보다 먼저 반가움을 표현해 보십시오. 밥은 먹었니 하는 걱정보다 목소리 들으니 참 좋다는 말을 먼저 건네보십시오. 작은 순서의 차이가 대화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청주에서 오랫동안 약사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73 서영순 어르신이 이 방법을 3년째 이어오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들이 일주일에 2번 넘게 전화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전에는 명절에도 잘 안 하더니 말입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아들을 다시 찾은 것 같아요. 라고요. 말은 마음의 거울이고 그 거울이 얼굴에 남습니다. 오늘부터 말 한마디를 조금 더 부드럽게 시작해 보십시오. 5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넓은 이마, 편안한 코, 안정된 턱, 맑은 눈빛, 부드러운 말투, 모두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6번째, 웃음과 감사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6번째입니다. 웃음과 감사입니다. 웃음과 감사는 얼굴에 남기는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화장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웃음입니다. 비용은 영원인데 얼굴을 바꾸는 효과는 어떤 화장품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충청북도 청주에서 세 자녀를 혼자 키우신 68 임순옥 어르신 이야기를 드릴게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장에서 나무를 팔며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형편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들이 모두 말했습니다. 임순옥 어르신이 시장에서 웃음이 가장 많은 분이라고요. 어르신께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자식들이 건강하게 학교에 갔다 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왜 안 웃겠어요? 그렇게 30년 넘게 감사하며 살아오신 지금 임순옥 어르신의 얼굴은 마을에서 가장 인자한 얼굴로 통합니다. 세 자녀도 모두 잘 자라 효도를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웃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하루 10분 이상 진짜 웃음을 짓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면역 기능이 38% 높았으며 혈압 안정도도 22%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웃음이 진짜 보약입니다. 그렇다면 웃음이 쉽게 나오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감사할 일 3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아침 몸이 아프지 않고 일어난 것,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것, 전화 한 통이라도 걸어주는 자식이 있는 것,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3가지씩 감사를 찾는 습관을 몇 달만 이어가도 표정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감사일기를 쓴 그룹과 쓰지 않은 그룹을 10주간 비교한 결과 감사일기를 쓴 그룹의 행복 지수가 25% 높았고 대인 관계의 만족도도 31%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께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셨거나 자녀들이 멀리 있어 혼자 지내시는 분들 말입니다. 얼굴의 평안은 결코 곁에 사람이 많아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69 나영옥 어르신은 1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혼자만의 시간을 채우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아침마다 화분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저녁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정리하십니다. 나영옥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라고 해서 외로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나 자신과 더 깊이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고요. 나영옥 어르신의 얼굴은 혼자 지내신다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평온하고 밝습니다. 또한 웃음이 얼굴에 남기는 가장 좋은 흔적은 입꼬리가 올라가는 방향의 주름입니다. 이것은 어떤 필러나 시술로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진심으로 웃으면서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얼굴의 훈장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집안일 하느라 웃음을 잊고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진심으로 웃어보십시오. 손주 사진 한 장 꺼내보시는 것도 좋고,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 웃음이 쌓이고 쌓이면 노년의 얼굴에 가장 아름다운 빛이 남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웃과 나누는 정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을 나누며 사는 사람의 얼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얼굴보다 훨씬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64 권순의 어르신은 매주 화요일마다 동네 어르신들을 모아 함께 밥을 지어 나누어 드시는 모임을 10년 넘게 이어오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던 모임이 지금은 15명 가까이로 늘었다고 합니다. 권순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먹는 밥은 아무리 맛있어도 허전한데 함께 먹는 밥은 소박해도 배가 부르다고요. 6번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마음의 그릇 이야기입니다. 7번째입니다. 마음의 그릇입니다. 재물은 마음의 그릇 크기만큼만 담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드릴게요. 그릇이 작은 사람에게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면 오히려 화를 부릅니다. 그릇에 넘치는 물이 쏟아지듯 감당하지 못한 재물이 그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실제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사후 조사를 보면 당첨 후 5년 이내에 재산을 모두 잃은 사람이 전체의 68%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치는 물을 받으면 그 물은 결국 다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릇이 큰 사람은 적은 돈이 들어와도 차곡차곡 채워가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그릇으로 자라납니다. 제주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가 퇴직하신 78 백종현 어르신 이야기를 드릴게요. 백종현 어르신은 젊은 시절 사업으로 큰 돈을 버셨습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오자 마음이 조급해지고 남을 믿지 못하게 되고 작은 이익에도 예민해지셨습니다. 결국 몇 년 사이 사업이 기울었습니다. 나중에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돈이 많아졌을 때 오히려 마음이 더 가난해졌더라고요. 그때 내 그릇이 얼마나 작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후 백종현 어르신은 다시 작은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음의 그릇부터 키우는데 집중하셨습니다. 남에게 베풀고 약속을 지키고 급하지 않게 천천히 살기로 하셨습니다. 지금 어르신은 재산의 크기는 예전만 못하지만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빛이 감돕니다. 마음의 그릇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가진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새로운 것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마음입니다. 옆집이 잘 됐다고 배 아파하는 마음은 내 그릇을 좁힙니다. 반대로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그릇을 넓힙니다. 셋째, 오늘의 손해를 인생 전체로 보는 마음입니다. 오늘 조금 손해봐도 사람을 잃지 않는 것이 더 큰 이득이라는 것을 아는 마음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평생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던 73 나진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파는 물건이 더 비싸도
손님들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한 번도 손님을 속인 적이 없거든요. 손해볼 때도 있었지만 그 손해가 결국 더 큰 신뢰를 만들어 줬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의 얼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급함이 없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믿음이 가는 빛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재물 복 있는 얼굴입니다. 여기서 잠깐 돈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 방식에 따라 마음의 결이 다르게 드러납니다. 남에게 베풀며 쓰는 돈은 마음을 넓히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쓰는 돈은 마음을 좁힙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일은 문상철 어르신은 젊은 시절 사업을 크게 하시며 돈을 참 많이 벌기도 많이 쓰기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차, 좋은 옷,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가 많았다고 회상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소비가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형편이 어려운 이웃, 학생들의 학비를 조용히 지원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15년 넘게 이어오신 이 일을 최근에야 자녀들이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상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쓴 돈은 기억에 남지 않는데 조용히 나눈 돈은 지금도 마음이 따뜻해진다고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오신 어르신의 얼굴에는 겸손하고 편안한 빛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7가지였습니다. 첫째, 이마입니다. 이마는 마음의 넓이를 보여줍니다. 작은 일에 오래 묶이지 않는 마음, 인생 전체를 넓게 보는 마음이 이마를 밝게 합니다. 매일 저녁 이 일이 10년 뒤에도 중요할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둘째, 코입니다. 코는 신뢰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약속을 지키고 남을 함부로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굴 가운데에 편안한 기운을 만듭니다. 오늘 작은 약속 하나만이라도 반드시 지켜보십시오. 셋째, 턱입니다. 턱은 노년의 절제와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화가 날 때 숨을 3번 고르고 충동적인 말과 행동을 조금 더 삼키는 습관이 턱에 평안을 쌓습니다. 넷째, 눈빛입니다. 눈빛은 떳떳함에서 나옵니다. 오늘 하루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은 것, 그것 하나만으로 눈빛은 맑아집니다.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부터 떳떳하게 사시면 됩니다. 다섯째, 말투입니다. 말투는 오랜 습관의 흔적입니다. 불만이 나오려 할 때 그 앞에 감사의 말 한마디를 먼저 붙이십시오. 말이 바뀌면 얼굴이 바뀝니다. 여섯째, 웃음과 감사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리는 것, 하루에 한 번 진심으로 웃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효과 좋고 비용이 0원인 보약입니다. 7째, 마음의 그릇입니다. 재물은 마음의 그릇 크기만큼만 담깁니다. 감사하는 마음, 탐내지 않는 마음, 오늘의 손해를 인생 전체로 보는 마음이 그릇을 키웁니다. 이 7가지 전부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며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김새는 타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빛, 표정, 눈빛, 이것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어르신들, 강기수 어르신,
이재봉 어르신, 이순옥 어르신, 소미자 어르신, 이영희 어르신, 임순옥 어르신, 백종현 어르신, 이분들 중 처음부터 편안한 얼굴을 타고나신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고생도 하셨고 실수도 하셨고 힘든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편안한 얼굴을 가지신 것은 하루하루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겪고 가난을 이기고 자식을 키우고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그 세월에 이미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컸는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그 단단한 마음을 지금도 계속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거울 앞에 서실 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이마에는 걱정보다 지혜가 남아있는가? 내 얼굴 가운데에는 욕심보다 신뢰가 남아있는가? 내 턱 끝에는 불안보다 평안이 쌓이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만 마음에 품어도 남은 인생이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세 가지 실천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저녁 마음에 걸린 일 하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일이 10년 뒤에도 중요할까를 물어보십시오. 둘째, 작은 약속 하나만이라도 오늘 반드시 지키십시오. 셋째, 화가 올라올 때 숨을 3번 고르십시오. 이 세 가지 모두 비용은 0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얼굴, 편안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단어가 있으셨을 겁니다. 넓은 마음, 신뢰, 절제, 떳떳함, 감사, 마음의 그릇. 이 중에서 하나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그 단어를 남겨주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도 아직 늦지 않았구나.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과 삶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혼자 듣기 아까운 이야기라고 느껴지신다면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조용히 나누어 주십시오. 돈보다 마음이 먼저 흔들리는 분, 나이가 들수록 불안이 많아진 분, 얼굴에 걱정이 깊어진 분에게 오늘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은 인생의 판결문이 아닙니다. 얼굴은 오늘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조용한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읽고 마음을 고치면 얼굴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남은 인생의 기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마음을 조금 넓히고 오늘 사람을 조금 더 정직하게 대하고 오늘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 하루가 쌓이면 얼굴에 빛이 남고 그 빛이 쌓이면 노년에 진짜 복이 찾아옵니다.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